하지만 스퍼스의 긍정적인 부분은 일군이 대거 출전하였을 때 그 강력함을 유지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후반전 클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사르, 도미닉 솔랑케를 투입하며 전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동점 골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1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UEFA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4차전 터키의 강호 갈라타사라이와 잉글랜드의 토트넘 호스퍼가 맞붙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리그 10경기 무패인 유로파리그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빅터 오시멘과 같은 공격 자원을 앞세워 빠른 전환과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한다면 조별 예선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홈팬들 앞에서 더욱 강력한 그들의 기세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반면 토트넘 호스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제압하는 등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며 6득점과 1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손흥민과 메디슨이 공격 쪽에서 중심을 잡으며 그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강력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최근 갈라타사라이의 뛰어난 공격 화력에 비해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주전 센터백 훌륭한 파트너십을 자랑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벤의 부재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이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한 토트넘이지만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연이은 실수와 미흡한 패스로 상대에게 다수 기회를 내줬고 하마터면 더 큰 점수차로 밀릴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라두 드라그신에게는 이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리그 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와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상대 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는 드라구신과 페드로 포로 사이를 오시멘이 너무나도 손쉽게 뚫어버렸고 두 번째 실점에서는 갈라타사라이 압박 속에서 볼터치를 실수하며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냉정하고 차분한 수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고 우리와 관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그의 나이는 아직 22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의 경기력이 토트넘 수비진의 장기적 불안 요소로 잡을 가능성이 크며 전문 센터백이라 볼 수 없는 벤 데이비스와 이 위기를 어떻게 겪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임스 메디슨의 부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팀의 창의적 역할을 책임지던 메디슨은 이번 시즌 들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단 10분을 출전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며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브레넌 존스, 랭크셔, 손흥민 등과 연계해서 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랭크셔와 원투 패스 시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스테코 감독의 질타를 받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후반에 그는 왼쪽 윙으로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퍼스의 긍정적인 부분은 일군이 대거 출전하였을 때 그 강력함을 유지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후반전 클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사르, 도미닉 솔랑케를 투입하며 전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동점 골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1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미루어보아 드레싱룸에서의 전략 수정과 방향성이 지난 시즌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날 경기가 끝나고 전반전에서의 실점은 스스로 자초한 문제였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토트넘은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실수를 범하였으며 상대에게 기회를 주었고 이는 상대 공격수들에게 더욱 쉽게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경기를 통해 토트넘이 얻어야 할 교훈은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나가고 오늘보다 볼 소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확은 신의 윌 랭크셔의 활약이었습니다. 랭크셔는 이번 시즌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 기회를 잡았고 오늘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도전인 날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첫 번째 성인 무대 득점을 기록하며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골로 그는 갈라타사라의 홈팬들 앞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후반에 경고 누적을 받고 퇴장당하면서 경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어린 랭크셔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 보였고 경기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감정적인 모습이 또다시 등장하며 두 번째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1군의 중원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가 출전했을 때 팀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본인의 몫을 잘 소화해내며 1군 토트넘의 퀄리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진 토트넘의 스쿼드 깊이에 대한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팀의 베테랑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빠졌을 경우 팀이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 팀이 경기 후반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낸 장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지도력과 경기 전략이 후반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며 지난 시즌보다 엔지의 전략 수정은 유효해 보입니다. 이미 유로파리그와 리그에서 토트넘은 괜찮은 승점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 더 다듬어진다면 충분히 유로파리그 및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